안녕하세요. 강현우 베이징 특파원과 함께 중국 주식에 대해서 알아보는 강현우의 차이나 스톡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최근에 아케고스 사태라고 있었죠. 그 중에 가려진 미중 갈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미국 테크주에 대항하는 중국의 BAT,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이른바 배트맨 주식과 플러스 샤오미까지 전기차 사업에 새롭게 뛰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 탐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우 특파원 나와 있죠?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중국 주식들이 미국 국채금리 상승이나 아케고스 사태에 대해서 유독 좀 더 힘을 못 썼는데 그래도 뭐 요 몇 주 사이에는 상당히 떨어졌던 주가가 좀 회복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지난 2월부터 한 달 넘게 지속된 조정이 이제 좀 해소되는 것 같습니다. 금리 상승이 아무래도 가장 결정적이었는데, 미국 금리가 다소 안정되는 모습이고요. 또 최근에 있었던 아케고스 마지콘 사태 때 그 전에 먼저 빠졌던 중국 주식들이 영향을 더 많이 받았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길게 보면 중국 주식들, 특히 미국에 상장돼 있는 중국 주식들은 이번에 부각된 리스크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이 이슈는 네. 앞으로도 상당 기간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서 오늘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핵심은 미국이 앞으로 중국 기업들 회계 감사를 직접 하겠다. 그리고 이걸 안 하는 중국 기업은 미국 상장을 폐지하겠다는 걸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중국 주식, 즉 뉴욕 증시에 상장된 중국 주식은 미국의 회계 감사를 받지 않았었나요? 예, 중국의 회계 감사만 받으면 됐습니다. 네. 이 배경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앨런 사태라고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앨런 사태 이전에는 미국 상장사들은 독립된 회계법인에게 감사를 받고 그 보고서를 공개하면 됐습니다. 이건 한국이나 중국이나 기본적으로 같고요. 그런데 네. 앨런이라는 기업이 감사 보고서에서 없는 자산을 있는 것처럼 부풀리는 식으로 부정을 저지른 게 발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모든 상장사의 감사 보고서를 상장기업 회계감독위원회 PCAOB라는 기구에서 다시 검증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기업들은 미국과 중국이 2013년 체결한 회계협정에 따라서 미국의 PCAOB가 아니라 중국의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검증만 받으면 됩니다. 또 회계 기준도 중국의 기준만 따르면 되고요. 작년 초에 중국판 스타벅스라고 불리던 루이싱 커피가 3억 달러 규모 네. 매출을 부풀린 게 발각되면서 상장이 폐지되는 일이 있었는데 이게 중국 기업들 회계를 의심하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가뜩이나 중국이랑 사이가 안 좋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3년 회계협정도 폐지하고 중국 기업들도 미국 회계 기준으로 감사를 받아야 미국에 상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 기업 책임법이 작년에 상원과 하원을 모두 통과했고요. 지난달 말에 네. 미국 증권감독위원회 SEC가 이 외국 기업 책임법을 시행하는 규칙을 내놓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이 상장이 폐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상장 폐지되는 기업이 나온다면 실제 그 사례가 나오는 데까지는 얼마 정도의 기간이 걸릴까요? 네, 법이 구체적으로 시행되려면 SEC 규칙이 완성돼야 하니까 아직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고요. 시행 네. 후에도 최소 3년은 지나야 실제 퇴출 사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3년. 예. 그래서 우려가 과도하다고 하는 지적도 많습니다. 법 시행 이후에 중국 기업을 포함한 외국 기업이 미국 회계 감사를 3년 연속 받지 않으면 상장이 폐지되고요. 법 시행 이후에 상장하는 기업은 상장 시점부터 바로 적용이 됩니다. 그 법에 실제 적용을 받는 중국 기업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있나요? 대표적으로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알리바바를 들 수 있습니다. 알리바바는 예. 뉴욕과 홍콩에 동시 상장되어 있고요. 시가총액은 요즘 좀 빠졌다 해도 6천억 달러, 약 680조 원 정도 됩니다. 음. 그 외에도 바이두, 중국석유, 징둥 등등 200여 개 기업이 뉴욕 증권거래소나 나스닥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해당하는 기업들, 중국 기업들도 나름 할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대표적으로 알리바바는 미국 회계법인이 미국 회계 기준에 따라서 자기 회사를 감사하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다른 중국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미국에 상장한 중국 기업들이 대부분 가변 이익 실체라는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어서 실제로 미국 회계 기준을 따르고 있는지 검증하기가 매우 복잡한 것이 사실입니다. 게다가 중국 국가보안법은 자국 기업이 당국의 승인 없이 외국 감독기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관인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나 증권감독위원회가 자료를 내라고 요구했을 때 자료를 순순히 내주면 이게 중국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미국 금융당국도 이런 현실을 알기 때문에 직접 위원회에 내는 대신에
미국 회계법인에 자료를 제출하는 식으로 유도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방금 전에 말씀하신 가변 이익 실체 상당히 생소한 개념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이건 중국의 규제 때문에 생긴 독특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좀 전까지 네. 말씀드린 회계 문제는 미국의 규제 리스크라고 볼 수 있고요. 가변 이익 실체에 담겨 있는 리스크는 중국 측면에서 잠재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알리바바는 중국에 사서 사업을 하는 알리바바의 주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계약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볼 네. 수 없는 시스템이라 생각하실 텐데요. 예를 들면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를 지분 관계 없이 너는 나의 지배를 받는다. 뭐 이런 식의 일종의 노예 계약 같은 걸 하는 겁니다. 계약을 네. 어기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가변이익 실제 계약 안에 계약을 어기면 노예 회사인 B 회사 주식을 A 회사가 그냥 가져갈 수 있는 콜옵션 계약 같은 걸 넣기 때문에 담보가 되기도 하고요. 또 A와 B가 사실은 주인이 같기 때문에 계약 위반 가능성은 낮기도 합니다. 아니 뭐 그냥 지분 관계로 있으면 상당히 심플할 것 같은데 왜 이런 복잡한 구조를 서로를 노예 계약을 하는 걸까요? 중국은 외국인이 중국 기업을 인수하는 걸 엄격하게 통제를 합니다. 그런데 중국 기업들 중에 이익을 아직 못 내거나 하는 기업들은 중국 증시 상장 규정이 엄격해서 미국이나 홍콩 증시를 찾아갑니다. 미국 증시에 글로벌 자금이 워낙 풍부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미국 증시에 알리바바가 그냥 상장을 하면 미국 투자자들이 알리바바 소유권을 갖게 되니까 중국 규제를 어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 네. 기업들이 미국에 상장할 때는 케이만 제도 같은 조세 회피처에 별도로 페이퍼 컴퍼니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 페이퍼 컴퍼니가 중국의 자회사를 만듭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노예계에서 주인인 A 쪽이고요. 중국에서는 사업회사 지분을 갖고 있는 일종의 지주회사를 설립합니다. 이걸 음. 가변 이익 실체라고 부르고 노예 계약에서는 노예 쪽인 B입니다. 그러고 나서 A가 B를 지배한다는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케이만 군도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가 미국에 상장을 하는 거죠. 얼핏 보기에는 굉장히 불안한 구조인데 이게 중국의 신화닷컴이 2000년에 미국 증시 상장을 시도할 때 미국 회계법인인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가 개발해낸 네.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고요. 근데 미국에서는 인정을 받는데 중국 정부는 이런 시스템을 인정을 하나요? 중국 정부는 이런 시스템을 안 된다고 한 적도 없는데 그렇다고 또 한 번도 아,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도 없습니다. 네. 미국에 상장한 부분은 중국이 관여할 부분은 아니고 문제가 된다면 중국의 지주회사인 가변이익 실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은 공산당과 정부가 인민들의 생활에 굉장히 많이 관여하는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경제나 산업 부문에서는 부작용만 크지 않으면 웬만한 건 일단 터치를 안 합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심각하다 싶으면 규제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미국이 회계 기준을 자꾸 문제 삼으면 중국도 가변이익 실체 같은 일종의 편법에 어떻게 대응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미국 상무부도 음. 미국 미중 갈등이 심화될 때 투자자들이 주의해야 할 부분으로 가변이익 실체가 중국 정부의 고의를 받은 적이 없다는 부분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작년 11월에 중국이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 강화를 발표하면서 가변이익 실체도 앞으로 제한을 좀 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 70% 이상이 가변이익 실체 구조를 쓰고 있다고 하니까 투자자들께서는 한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변 이익 실체에 대해서는 이 정도 알아보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항해서 중국의 테크 기업들,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뿐만 아니라 샤오미까지 전기차 사업에 다 진출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동안 샤오미가 전기차 사업에 뛰어든다는 보도나 소문은 계속 나왔습니다. 샤오미가 전기차를 한다고 할 때 유난히 소비자들 관심을 끄는 건 이 회사 제품들이 그동안 가성비, 가격 대비 성능으로 워낙 유명했기 때문이고요. 저도 네. 중국집에서 샤오미 공기청정기랑 가습기를 쓰는데 둘 다 가격은 한 1, 2만 원 정도인데 만족도가 괜찮습니다. TV만 네. 봐도 100인치 UHD TV가 경쟁사들은 1000만 원이 넘는데 샤오미는 300만 음. 원에 팔고 있습니다. 네, 물론 TV를 켜고 한 30분을 샤오미 광고를 봐야 하는 단점이 있긴 한데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럼 샤오미 전기차도 샤오미 광고를 봐야 되겠네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아, 어, 네. 네, 샤오미가 이렇게 노마진 정책을 쓰는 건 이 회사가 애플처럼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기 때문입니다. 좀 전자기기들을 사물 인터넷으로 연결해서 사용자 경험을 극대화하겠다는 거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중국에서 샤오미가 전기차를 만들면 경쟁사나 비슷한 성능의 가격은 3, 400만 원에 내놓을 거라는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정말 3, 400만 원짜리 전기차가 나오면 되게 센세이셔널 할 것 같네요. 그런데
중요한 건 샤오미가 전기차 부문에 얼마나 투자하느냐일 것 같은데 뭐 구체적으로 금액이 나와 있나요? 샤오미는 우선 100억 위안 1조 7천억 원을 투자해서 전기차 음, 자회사를 만들고요. 앞으로 10년 동안 100억 달러를 전기차에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샤오미 창업자이자 회장인 레이 진이 전기차 자회사 CEO를 겸임하겠다고 했고요. 레이 진은 설립 네. 발표 당시에 관심을 보인 투자자들이 많았는데 일단 샤오미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금으로만 자동차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상당한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샤오미는 2012년부터 무선통신, 데이터 처리, 내비게이션 같은 관련 특허 300건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중국 전기차 업체인 비아디랑 같이 스마트폰으로 차량의 에어컨이나 오디오 같은 다양한 기능을 조작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샤오미의 인공지능 음성 비서인 샤오 AI가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 일부 차종에 채택된 걸 보면 기술 수준은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언제 어떻게 차량을 출시한 것인지 등등 구체적인 계획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네, 그 구체적인 계획도 뭐 나오는 대로 잘 소개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왜 샤오미까지 이렇게 전기차에 뛰어드는 건가요? 중국 시장이 워낙 큽니다. 신에너지차 시장이 작년에 136만 대 규모였는데 한국의 1년 팔리는 차량 수랑 비슷하죠. 올해는 음, 40% 정도 커져서 180만 대가 될 거라고 어, 합니다. 중국 정부는 2035년까지 전체 자동차 판매의 절반을 신에너지차로 채우겠다고 했는데 이게 현재 추세를 보면 1년에 2천만 대가 될 것만 합니다. 예, 2천만 대까지 늘어나니까 뭐 샤오미뿐만 아니라 화웨이, 뭐 바이두까지 전기차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군요. 예, 화웨이는 주력인 스마트폰이랑 통신 장비가 미국 제재로 막히다 보니까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음, 작년 11월에는 통신 개발 국유 기업인 창안 자동차와 배터리 중국 1위인 CATL과 프리미엄 스마트카 브랜드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화웨이는 4단계 자율 중에 필요한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스마트카 전용 칩을 작년 9월에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6가지 음, 단계에서 최종인 무인차 5단계 바로 아래입니다. 사실상 모든 네. 운전을 시스템이 담당하는 수준이고요. 현재 판매되는 자율주행차는 3단계가 최고입니다. 예, 지금까지 전기차 부문에 뛰어들고 있는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과 가변 이익 실체를 중심으로 해서 아케고스 사태에 숨겨진 미중 갈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강현우 베이징 특파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시간엔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